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빠듯한 재판 일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를 위한 출정 때 예를 들면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수사 일정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재판 일정 때문에 제대로 밥을 못 드시고 제대로 밥 먹을 수 있는 날이 주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 소지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처우를 받으면 이건 뭐 명백하게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전에 들었지만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예를 든 게 아침 재판 한 9시 정도부터 한 10시 정도부터 그 오전 재판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빠르면 뭐 9시에도 하지만 네네. 그러면 한 7시에 그 교도소를 나간다라고 치면은 6시에는 일어나서 식사를 해야 된다. 그게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하는 게 조금 빠른 편이긴 하지만 저도 아침에 방송 나오느라고 그 이전에 뭐 식사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오후 재판은 2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12시에 재판 끝나면 2시간 정도 그 인터벌이 있고 그 사이에 충분히 식사할 시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구치소든 아니면 그 법원에서도 예.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저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런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마치 큰 특혜를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예. 여기에 반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 다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일단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밥투정 부리고 있다, 후한무치한 태도다. 그러면서 이제 인권 침해 받고 있다는 궤변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의 저 주장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일단 전제가 된 빠듯한 재판 일정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건데 지금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1.8평 그 독방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예를 든 게 구속 적부심 때 한번 출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전혀 식사 제공 뭐 기타 등등 수용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특별히 뭐 이 특별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예.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 주장 자체는 왜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는 강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출정 때는 관련된 식사를 다 준비하고 늦어지는 경우에는 또 교도소 측에서 이후에 식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못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석 신청 인용을 위해서 저런 인권 침해 주장 그래서 석방되어야 된다는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어떤 진정과 같이 들릴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사에 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예.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 보석 관련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라면서 재반박에 나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감정적인 이야기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누가 봐도 그건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을 보면 범죄의 성질이나 죄상, 증거의 증명력, 전과 성격,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판사 마음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신이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에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에 나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게시글이 올라온 게시판이 현재 교도관을 인증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예. 보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매우 신빙할 수 있는 글이죠. 실명을 인증하고 특히 교도관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본인의 어떤 다른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걸 개입시켜서 허위 주장할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교도관의 글이 아니더라도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 구체적인 사항만 몰랐을 뿐이지 예. 상당히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사실까지 고려하면 그동안 교도관들이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예. 얘기하고 있고 또 법무부의 감찰을 앞두고 이런 사실관계를 밝혀야겠다는 용기 있는 어떤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또 의하면 이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를 들면 독극물 검사를 하겠다면서 음식에 뭐 맛을 본다거나 이런 조치까지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1차 구속 기간 동안에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석열 피의자에게 제공했던 특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특혜라는 사실이 밝혀질 거고 아마 감찰을 통해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 행정적 처분까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의 구속 적부심을 기각을 했습니다. 왜 두 사람 모두 석방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구속적 부심이라고 하는 건요. 구속이 된 이후에 그 구속이 적당하냐 부당하냐를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영장실질 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 부심에서 이제 그 뭐 풀려난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은 법원에 의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게 이전에 비해서는 확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구속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은 구속 그 적부심이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예. 그런데 보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속이 됐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과 내가 실질적으로 그 수색당한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위법한 수집 증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령에다가 뭐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다 이걸 다시 이야기했는데 예. 그거는 그 사정은 이미 영장 실질 심사에서 다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이 인정이 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학자 총재 측 이번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해왔거든요.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세요? 본인이 이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직접 책임질 일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윤영호 본부장의 일탈행위로 계속 주장해왔던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관련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을 건네거나 아니면 이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직접 주도해서 한 일이다.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이 범죄 혐의 사실을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미 통일교는 국민의힘과의 이런 접촉을 하기 이전부터 당을 만들어서 전국 선거에 출마시키면서 한학자 총재가 주장하고 있는 정교 일치의 사회를 만들려는 목표를 계속 가지고 오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직접 지도자를 물색한 것이고 그게 윤석열 정권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한학자 총재가 모르는 사이에서 이루어질 리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고요. 유의미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구속 만료일이 곧 다가옵니다. 그 얘기는 곧 기소를 곧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특검으로서는 이 둘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마무리가 안 됐어도 기소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검찰의 구속 기간이 20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석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날짜가 제가 찾아보니까 9월 16일이었어요. 그러면은 10월 5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휴일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9월 22일에 구속이 됐으니까
보니까 예. 10월 11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10월 11일까지 그 평일이 딱 하루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0월 10일이던데 그날이나 아니면 오늘이나 뭐 그 사이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